여러분, 혹시 노르웨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밤하늘을 수놓는 오로라, 혹은 웅장한 피요르드,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겨울 추위가 생각나실 겁니다. 겨울이면 영하 20도는 기본이고, 밖에 나가면 숨 쉬는 공기마저 얼어붙는다는 이 얼음 왕국 노르웨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차가운 북유럽 땅에서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라면 없이는 겨울을 못 난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한국 라면을 직구해서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국가대표 스키 선수들부터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아이스하키 선수들까지 운동 후 땀을 뻘뻘 흘리며 찾는 음식이 최고급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라 바로 뜨끈한 라면 국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사람들은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약 대신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지구 반대편 바이킹의 후예들이 이토록 라면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전쟁, 고아 출신으로 노르웨이에서 라면왕이라 불리게 된 한 한국인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맨주먹으로 유럽의 입맛을 평정한 전설적인 한국인 미스터리, 고 이철호 회장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라면을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꼬불꼬불한 면발을 보고 이게 무슨 벌레냐, 이걸 어떻게 먹냐며 질색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노르웨이 슈퍼마켓에 가보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골든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언제나 미스터 리라는 브랜드의 라면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다른 라면보다 3배, 4배나 비싼 프리미엄이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주저없이 이 라면을 집어듭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때 95%에 육박했고 지금도 국민 라면으로 통하는 이 브랜드. 바로 한국인 이철호 씨가 만든 기적입니다. 이철호 씨의 삶은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 아니 영화보다 더 극적인 비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가족을 잃고 거리를 떠도는 전쟁 고아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구두를 닦고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북한군의 폭격이 있었고 소년 이철호는 온몸에 파편을 맞는 끔찍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시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의사들은 그를 포기했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시체실로 옮겨지기까지 했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 한국에 의료 지원을 왔던 노르웨이 의사 파우스 박사가 시체실을 둘러보다가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소년을 발견한 겁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다. 살려야 한다. 파우스 박사는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소년을 데리고 노르웨이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때 이철호 씨의 나이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철호 씨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시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낯선 땅 노르웨이에서의 삶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무려 43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몸속에 박힌 파편을 꺼내고 찢어진 살을 꿰매며 죽음의 문턱을 수십 번 넘나들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퇴원 후의 삶은 더 처참했습니다. 다리는 불편했고 말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추운 나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화장실 청소, 마구간 치우기, 식당 접시 닦기 같은 가장 밑바닥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공원에서 새모이로 던져주는 딱딱한 빵 조각을 주워다 찬물에 불려 먹으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내가 한국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는 하루 3시간만 자며 노르웨이어를 독학했고 성실함 하나로 식당 주방 보조에서 시작해 마침내 최고급 호텔의 요리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1970년대 그는 요리사로서 성공한 뒤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음식을 만납니다.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얼큰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 한 입 먹는 순간 그는 노르웨이의 살인적인 추위를 녹여줄 음식은 바로 이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이걸 노르웨이로 가져가야 한다. 그는 라면 3박스를 들고 노르웨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레 같다는 비아냥만 돌아왔죠. 사람들은 시식조차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철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끓인 라면을 들고 사람들에게 제발 딱 한 입만 먹어보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입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추위에 떨던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뜨끈하고 맵싸한 라면, 국물은 그야말로 신세계였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라면을 파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정치인과 문화를 함께 팔았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사람들은 한국을 전쟁 난 가난한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철호 씨는 라면 포장지에 자랑스럽게 한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주변에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는 한글을 왜 넣느냐고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라면은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이다. 나는 내 조국이 자랑스럽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TV 광고에도 직접 출연했습니다. 서툰 노르웨이 억양이었지만 진심을 다해 한국의 속담과 문화를 소개했죠. 라면을 많이 먹은 고객에게 주는 경품은 다름 아닌 한국 여행 티켓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한국을 직접 와보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길 바랐던 겁니다. 이런 그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미스터리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을 넘어 노르웨이의 국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는 브랜드를 노르웨이 최대 식품 기업인 오클라 그룹에 매각합니다. 하지만 매각 조건이 기가 막혔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라면 포장지에서 한글을 절대 지우지 말 것. 둘째, 가능한 한 한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것.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조국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철호 씨는 라면 판매 수익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노르웨이와 한국의 학생들을 도왔고 2004년에는 이민자 최초로 노르웨이 국왕으로부터 위대한 노르웨이인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교과서 위인전에도 그의 이야기가 실렸죠. 그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노르웨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지만 내 피와 내 마음은 영원한 한국인입니다. 내가 만든 라면 한 그릇에 한국의 따뜻함을 담고 싶었습니다. 전쟁 고아에서 시체실의 주검으로, 그리고 다시 노르웨이의 라면왕으로. 이철호 씨의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든 건 우연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으려는 치열한 자부심과 끈기였을 겁니다. 지금도 노르웨이의 어느 가정 식탁 위에는 한글이 선명하게 적힌 미스터리 라면이 보글보글 끓고 있을 겁니다. 추운 겨울, 그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노르웨이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은 이철호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